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계속 이제 했었단 말이죠. 블록체인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보면 많은 컴퓨터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주식과 비슷하네요. 절반 이상을 장악하지 않으면 정보를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참여자들의 수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서 더 이상 깨부수는 게 어렵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깰 수 없는 정보의 집합체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 정보가 비트코인이에요. 실제로 돈을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코인들이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이 정보들의 기록, 즉 물건은 실제로 줬을 거예요. 물건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증빙.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폐나 동전으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뀌어갖고 은행 메인프레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그 메인프레임이 아무리 튼튼해도 깰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잘게 쪼개갖고 수많은 컴퓨터에 분할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깰 수가 없다라는 거를, 거래 기록이 비트코인이다. 현재 누가 갖고 있다라는 거가 증빙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체는 사실은 없다, 어떻게 있다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은 그런 거다. 그럼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요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블록이라고 했잖아요. 이 블록이 비트코인에서 보면은 채굴이라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의 신설, 참여자, 요게 채굴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블록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블록이 너무 많아서 해킹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색깔 한번 바꿔서 가짜 블록을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보를 집어넣는 방법. 즉 하나하나 해킹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컴퓨터 잔뜩 사가지고 가짜 블록을 막 끼워 넣어요. 그래갖고 투표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죠. 옛날에 이거 간첩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블록의 진위성,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해시 값이에요. 해시 값을 넣어야지, 해시 값이 있어야지 이 블록이 진짜다 가 되는 거예요. 즉 채굴은 뭐냐 그러면, 이 해시 값을 얻어가는, 블록체인 구조에서 해시 값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채굴입니다. 이 해시 값은 처음에는 뭐 1도 해시 값이 될 수 있고 2도 해시 값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나중 되면은 100만 개가 있다고 하면 이 해시 값을 찾는 게, 뭐 하나 넣어봤더니 이미 있는 해시 값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채굴은 어려워집니다. 이 해시를 찾는 대가로 받는 것이 비트코인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참여자를 늘리게 하는 보상, 그게 이제 채굴 활동이었고, 이 채굴 활동은 2100만 개가 되면은 끝난다고 해요. 현재는 1900만 개 정도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트코인으로 채굴한다는 거는 수지 타산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참여를 시켰으니까 다른 보상, 채굴 보상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은 다른 보상이 하나는 있는데,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냐면 트랜잭션을 인증하는 보상이 있어요. 제가 아까 1억을 예치해 놨다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5천만 원을 찾아가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기록을 전체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록을 해주는 작업이 바로 이제 트랜잭션 기록인데,
이 트랜잭션을 기록해 줌으로써 일부 거래 대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비트코인 보내고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일부 돈을 가져갑니다. 이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간의 관계예요.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래요. 비트코인 1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개당 10억이 될 거다. 뭐 100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전 세계 가치를 2100만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억, 100억도 되고 막 이런 나오는 건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만 있습니까? 이더리움도 있고 그다음에 도치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산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 화폐가 다 없어진다라는 가정이 붙어야 이 얘기가 맞는 거고요. 실제로 가치가 얼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들은 잘 좀 더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분명히 비트코인은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니죠. 블록체인은 언포저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언포저블하냐? 아니 5천만 개 뚫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팅의 성장을 좀 봐야 돼요. 현재 나오고 있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기존 컴퓨터는 이런 칩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류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해갖고 이 1과 0의 조합을 무수하게 빠르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정보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전류예요. 전류.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죠. 근데 이 전류가 흐를 때 0과 1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바뀐 게 양자 컴퓨터는 전류를 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자를 세는 거예요. 전자 하나 가지고 뭐 극단적이겠지만 하나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뭐 나중 되면 하나가 될 거예요. 전자 하나가 흐르면 1, 그 시간에 안 흘렀으면 0이에요. 전자가 전류가 되려면 수억 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저도 공부 안 했어요. 거기까지 아는 거는 물리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런 원리를 좀 알자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컴퓨팅 기술이 지금 컴퓨터의 수억 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 있다면 지금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블록체인은 언젠가는 한번 뚫릴 것이다. 요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가서 뭐 우리 팀원이 요 설명을 듣다가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 하면 되잖아요. 예, 그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컴퓨팅에서 구성해 놓은 블록체인은 언젠가 한 번은 뚫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기술의 발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투자도 이런 쪽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투자 수익은 굉장히 나빠요. 딱 쫓아올 생각 하지 마시고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